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반도체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상 종전을 완벽하게 주식에 반영을 한 상승. 그러면서 현재 다우 지수 신고가를 달성해 내었고요.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달성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S&P는 아직 신고가에 도달하지 못했고 나스닥 QQQ도 아직 신고가에는 거의 도달을 하였으나 살짝 못 미치는 모습. 그럼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S&P와 나스닥도 신고가를 살짝 돌파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키 맞추기는 할 것이다. 공포지수는 40일 저번에 나스닥의 최고점 때 익스트림 그리드를 가지 않고 목전에서 빠꾸를 했는데, 이번에는 익스트림 피어를 보여주지 않고 다시 목전에서 빠꾸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뉴트럴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일단 뉴트럴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풋콜 옵션은 약간 내려준 0.76, 그러면은 요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뉴트럴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호재가 없으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겠지만 일단 뉴트럴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종전을 선반영하고서 윗꼬리를 크게 보여줬으면은 사실상 헤드앤숄더가 맞았어요. 하지만 장 끝날 때까지 계속된 상승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면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조금 더 그 돈을 쓴 자들이 수익은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시일 내에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일은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21선이 다시금 하늘로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점차적인 상승이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리 결정 이후에 케비너 씨의 발언이 그것을 결정할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케비너 씨가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보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케비너 씨가 좋은 말을 해주면은 나스닥도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51선을 다시 한번 뚫어주고 있네요. 213달러에 21선 저항이 있지만 이 급락은 일단 끝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1선을 재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스페이스X는 종가 19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요것도 엄청난 상승인데 시간 외에서 또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줌에 따라서 한때는 220달러도 돌파해주는 모습.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가 좀 과도한 상승이지 않겠느냐. 시총을 봤을 때 현재는 8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시간 외에 220달러를 돌파한 지점에서는 아마존을 제끼고 7위에 올라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150달러에 매수를 했었는데 그날 좀 많이 팔고 소액만 남겨놨었는데 그 소액이 40%의 수익률을 거둬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을 했고, 이제는 스페이스X는 약간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스페이스X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PAL 2배 롱을 트레이딩으로 할 수가 있고, 좀 너무 과도하게 올랐어, 이제는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NK 2배 숏을 공략해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좀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또 시간 외로 내려주고 있고, 일단은 저항대에 하도 정확하게 맞았어.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는데 저항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근시일 내에 테슬라가 201선 416달러를 뚫어주면서 하락 채널도 뚫어주면은 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 한 412달러를 뚫어줬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장기 투자 물량을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현재 요런 구간 굉장히 극도의 무빙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이러한 구간이 지금으로부터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소는 살짝 상승을 했으나 아직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생각해보기 좀 힘든 상황. 아마존도 애플도 메타도 상승을 좀 많이 했으나 아직 명확하게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는 아직 보기 힘든 상황. 왜냐면은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최소한 21선 정도는, 요런 21선 정도, 요런 21선 정도, 21선은 넘겨주고 그래야 상방 추세로 변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은 명확하게 상방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요 빅테크들이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되면은 요 빅테크들은 시총이 크니까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아요. 구글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갭라인 349달러. 여기서는 1차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갭은 메꾸고 가니까 항상 갭은 메꾸고 간다. 저도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약간의 수익 중. 개인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구글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메타나 마소도 뭐 저점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물이 너무 많아요. 물린 자들이 본전이 오면은 던진다. 메타도 물린 자들이 본전이 오면은 던진다. 그래서 올라도 되게 조금 오르고 저항을 맞게 되는 것이죠. 가는 놈이 더 간다. 샌디스크는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나스닥의 대장은 샌디스크가 맞습니다. 5일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5일선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뭐 21선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죠. 언제나 5일선을 이탈하면은 21선까지 조정이 온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큰 악재가 없는 한 다시 오를 수가 있다. 이때도 5일선을 이탈하자마자 21선까지 바로 조정. 그리고 대외 매크로가 좋으면 다시 오르고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단기 매매자들은 5일선을 이탈하는 순간 차익 실현을 하면 되고 중장기 매매자들은 21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보자. 크레도는 역시 5일선을 지켜주고 밑꼬리 이틀 연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크레도는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고점을 이은 파란색 선.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레도의 추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크레도의 단기 매매자들도 5일선을 명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거나 파란색 선, 오늘자 가격 기준으로는 244달러 정도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의 개념이죠.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도 다 추세가 좋으니까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이렇게 내었으니까 약간의 부분 매도는 하되 전체 물량을 매도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블룸에너지 21선 저항을 맞았고요. 21선을 뚫어내면은 신고가에 도전해 볼 수가 있다. 51선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21선까지는 당연히 가는 수순이었고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은 뚫고 지지가 나오면은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가 있다. 광학 섹터 AAOI 21선을 뚫어내었죠. 말씀드렸잖아요. 51선을 이탈할 때 기존 보유자들은 수익 실현을 고려하되 없는 분들은 51선에서 신규 매수 자리다. 어제 괜찮은 상승, 이제 200달러 정도 기존 매물대의 상단 돌파를 하면은 추세 상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물린 자들이 본전이 오면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갑자기 뚫어주고 그런 상황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AAOI는 다시금 만약에 하락이 오면은 21선에서 179달러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자들의 단기 하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차트를 좀 오랫동안 볼 수 있고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AAOX 2배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는 언제나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솔라 엣지도 65달러 정도까지 21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을 돌파할 시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가능하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을 경우에 중소형주는 그때 출발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에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간 후에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 출발을 했었죠. 차트가 좀 돌아가는 종목으로는 오클로나 SMR도 단기적으로 좀 갈 수가 있고 코어 위브, 어플라이드 디지털, 아이렌 이러한 중소형주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오라클이 좋은 상승을 마련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51선 기회를 주면은 185달러 정도의 기회를 주면은 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기보다는 지지받고 상승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는 오라클, 그리고 몽고디비, 엠러빈 요 정도의 차트가 괜찮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21선을 살짝 돌파, 121선도 살짝 돌파, 유니티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나 개별주를 트레이딩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IGV ETF를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은 중소형주들이 51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며칠간의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트레이딩 방법으로는 지수 상품 뭐 2배나 3배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지수 상품은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냈을 때 약간 부분 매도는 하더라도 지수 상품은 그냥 홀딩. 반도체 종목들은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이미 갖고 있어야죠. 반도체 종목들은.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를 약간 분할 매수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해내면은 중소형주들이
랠리를 시작할 거니까 그때 차익 실현을 하면 되고 시장을 지금 떠날 때는 아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인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 비트코인은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일단 21선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때도 21선 내려오다가 평평해지면서 방향을 틀면은 약간의 랠리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지금도 21선이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면은 약간의 랠리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내려오고 있는 201선을 뚫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현재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201선을 좀 뚫어주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201선이 내려오다가 뚫고 지지가 나오면은 랠리죠. 그 순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올해 말 정도는 돼야 20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오래 걸려요. 현재는 비트코인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천분할, 초분할 매수만 해야 한다. 너무 빨리 시드를 비트코인 쪽에 다 몰아넣으면은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할 자금이 없어진 채 오랫동안 허공만 쳐다볼 수가 있다. 서클 같은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 저항 때 85달러 여기만 뚫어주면은 어제 뚫었는데 갑자기 급 강화를 했죠.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일단 5일선은 돌파해냈기 때문에 차트가 5일선 기준으로 살짝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종가 기준으로 85달러만 뚫어주면은 85달러가 이전 저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되는 거고 뚫어주면은 121선까지는 그리고 내려오는 21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또 좋은 모멘텀이 없으면은 맞고 떨어지겠죠. 단기 매매로 도전해볼 만은 하다. 금일 일정은 일본의 금리 결정 인상이 되었고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후폭풍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험 자산 쪽에는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일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겠죠. 인베스팅의 반짝 세일 55% 할인해서 더 시저를 위한 15%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인베스팅에서 배너를 만들어 주셨다.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일반 가격 대비 인베스팅의 등급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이렇게 되고 구독자 특별가는 이렇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져보시고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여 인베스팅 프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8,000원대 가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유료 플랫폼은 항상 세일할 때 가입을 해야 한다.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할지 모르니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상승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현재는 본 물량은 그냥 홀딩의 개념이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다른 종목들로 약간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매크로 환경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